가장 아름다운 소문 중 하나가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한빨리 규정을 변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V8 엔진을 되돌리기 위한 2031년 날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FIA의 논의가 4월 9일에 있을 예정이므로 어떤 핵심 주제가 논의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아두에 대한 사실도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페라리가 메르세데스와의 격차가 4% 이상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엔진과 관련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챔피언십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드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이후 이렇게 적은 점수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엔진은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샤이시는 그렇지 않으므로 마이애미를 위해 가져올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순간에 포뮬러 1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습니다. 이 실은 혼란스러운 현재, 규제 전투, 트랙에서의 위험, 아직 정의되지 않은 위계 질서를 연결합니다. 이는 이미 피아트의 복도와 제작자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상상하기 시작한 미래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합시다. 스즈카는 트랙에서의 결과뿐만 아니라 범원과 콜라핀토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도 기억될 것입니다. 50필름의 즉각적인 차이, 궤도를 벗어난 AS, 그리고 속도 차이 문제는 더 이상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집단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GPDA의 수장인 카를로스 사인즈는 주목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포뮬러 1은 스즈카에서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쿠, 싱가포르 또는 라스베가스의 트랙 경계에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매우 다르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 문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슈퍼 클리핑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에너지가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전환되어 차량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어도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때 유명한 하베스팅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뒤따르는 드라이버들이 예측할 수 없는 속도 차이를 생성합니다. 에너지를 회수하는 드라이버는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드라이버보다 훨씬 느립니다. 콜라핀토의 경우 텔레메트리 데이터는 그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슈퍼 클리핑 모드에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 있는 드라이버는 이를 제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4월 9일 11개 팀의 기술 감독들이 FIA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가지 주요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료 흐름을 증가시켜 내연기관으로의 파워 밸런스를 이동시키고 전기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올바른 해결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실행 불가능합니다. 하드웨어 수정, 벤치 평가 및 인증 시간이 필요하여 현재 시즌 중 어떤 개입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2027년에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MGK의 최대 출력 전력을 현재 350kW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더 빠른 솔루션이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량은 더 느려질 것입니다. 랩타임은 포뮬러 T와 비슷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버티 미디어가 고려조차 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동안 레이싱 불스는 후방 날개 신호등 수정 작업을 이미 진행 중이며 이는 뒤따르는 드라이버에게 더 빨리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상에 대한 해결책이지만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며 아마도 마이애미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는 다음 구체적인 기한입니다. 5월 3일 이전에 팀과 FIA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FIA는 안전계획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동할 의사가 있음을 이미 분명히 했습니다. 이 경우 합의의 정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FIA가 개입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건설자 및 드라이버 순위가 아무도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경쟁사에 비해 파워 유닛 셰시가 우수하게 상호작용하는 패키지로 가장 완벽한 힘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페라리는 인류의 공기역학과 셰시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지만 내연기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라넬로의 계산에는 없었던 결핍입니다. 반면 레드불은 이름이 상상하게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RB22는 상당한 무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소 한계로 돌아가려면 완전히 새로운 샤에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2027년 이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몇 가지 업데이트가 약 5키올리리의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실버스톤 이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게가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밀턴 키언스의 바람 갤러리는 뉴이가 아직 거기에 있을 때 이미 상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에 비해 추가로 더 많은 지면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관관계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맥라렌과 에스턴 마틴은 최신 시설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페라리가 약 1년 반 전에 인프라를 업데이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없으면 어둠 속에서 구축됩니다. 그리고 페라리는 이를 미리 알고 현재 그리드에서 가장 좋은 샤에시를 갖게 되었으며 오스카 피아스트도 이를 주장합니다. 맥라렌은 현재 페라리가 샤에시와 공기역학 측면에서 맥라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피에르 와셋은 레드불에서 비판의 표적이 되지만 그 주장은 끝까지 유지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다른 공기역학 규정을 통해 레드불의 기술 부서를 이끌었던 엔지니어입니다. 연속해서 타이틀을 수집한다고 해서 갑자기 덜 유능해지지는 않는다. 문제는 구조적이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몇 달 전만 해도 공상과학처럼 보였던 시장을 촉발시켰다. 베르스타펜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그의 계약은 2028년에 만료되고 일부 계약 조항이 결정의 순간을 앞당길 수 있다. 레드불이 정상에서 멀어지면서 모나코의 대화는 평소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 수 있다. 페라리가 바스를 통해 과거에 와체트를 평가했었다고 전해진다. 버스타펜 자신도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르클레르크는 조용한 강력한 입장에 있다. 그는 승리하는 프로젝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버스타펜에 대한 유일한 실제 대안이다. 그는 이 기술 주기가 자신의 미래 선택에 결정적일 것이라는 점을 섬세하게 암시했다. 위협이 아니라 의도 선언입니다. 모호함 없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레드불 주니어 시절과 페라리에서 일할 때 잘 아는 오라메키어는 재계약 측면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명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4월 9일 논의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결책은 엔진의 전력 출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 엔진의 350kW를 250kW로 줄이는 것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200kW에서의 시뮬레이션을 본 적이 있지만 이는 다음 일정인 마이애미 경주를 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주로 만들 수 있으며 충전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트랙에서 최대한 밀어붙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팀들은 이미 2031년 새로운 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V8 엔진에 터보 차저를 장착하고 자연흡기 V8 엔진이 아닌 터보 V8 엔진 2.4리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기 없이 V8 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전기 부분을 완전히 포기하고 충전 없이 부스트 없이 순수한 포뮬러 1로 돌아갈 것이며 2000년대 초반의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미심 자연흡기 엔진이 없어서 2000년대에 우리가 감동받았던 그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2010년대 초반에 포뮬러 1로 돌아갈 것입니다. 수정된 공기역학을 갖춘 확실히 활성 공기역학이 확인될 것이며 파일럿들이 충전 걱정 없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좀 더 진정한 포뮬러 1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포뮬러 1에서 새로운 규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현재 규정을 막 변경했는데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하이브리드 시대에 챔피언십이 시작되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2026년이 2014년에 복제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FIA가 정확한 논리로 구축한 규제 메커니즘입니다. 메르세데스가 챔피언십을 수년간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 만큼 기술적 우위를 점했던 시점. 아이디어는 구조적으로 간단하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복잡하다. 파워 유닛 제조업체는 내연기관의 출력에 따라 분류된다. 벤치마크에서 2% 이상 떨어진 팀은 현재 메르세데스인 경우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첫 번째 업데이트 패키지를 개발할 권리를 부여받고 테스트 베드에서 추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4% 이상 떨어진 팀은 두 번째 패키지에 접근할 수 있다. 벤치마크는 물론 메르세데스이며 패독에서 돌고 있는 숫자는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실제로 메르세데스 AMG MECF 및 퍼포먼스 엔진은 내연기관만으로 550마력에서 560마력 사이를 발휘할 수 있다. 이 수치가 현실과 일치하고 FIA가 마이애미 그랑프리 이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면 페라리는 약 15마력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수학적 아두에 적용된 격차는 4%의 역사를 훨씬 초과하며 이는 2026년뿐만 아니라 2027년에도 승인된 개발 패키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두에 대한 접근은 자동적이지 않으며 FIA는 먼저 자체 측정을 수행하고 공식 파워 순위를 작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평가 일정은 원래 일정의 6번째 그랑프리에서 예정되어 있었으나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가 취소되면서 기준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이애미 이후 평가가 시작되고 모나코 그랑프리 주변에서 어떤 제조업체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입니다. 페라리, 아우디, 혼다는 아두 1회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불확실한 경우는 레드불 파워트레인으로 RB22의 명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패드록에서는 DM01 엔진, 즉 레드불 포드 엔진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차량이 드러내는 것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레드불은 아두에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마라넬로에서는 공식적인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엔리코 과울티에리 에이라 파워 유니티의 기술 이사가 조정하는 스태프는 이미 첫 번째 수정 작업을 시작했으며 아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 인물인 다비드 마조니와 귀도드 파울라는 첫 번째 개입창을 커버하기 위해 설계된 패키지를 이미 승인했다고 합니다. 승인의 확신 없이 미리 작업하는 위험은 시간 절약으로 보상됩니다. 이러한 개발에서는 매주가 중요합니다. 안토넬리는 이미 순위를 이끄는 사람의 여유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메르세데스 드라이버가 말했습니다. 페라리에 허용된 아두 또한 엔진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확실히 그들은 매우 가까워질 것이며 왜냐하면 그들의 차량은 빠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엔진을 개선할 수 있다면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는 페라리의 샤에시 품질에 대한 명백한 인정을 나타내는 말이며 미래의 균형 재조정에 대한 예측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기술적 일정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2026년 파워 유닛은 24경기 일정에서 각각 8경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축소되었습니다. 페라리는 첫 번째 유닛으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유닛, 즉 수정된 유닛을 도입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점은 6월 28일 레드불 링에서 열리는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와 일치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론적으로 첫 번째 유효 일정이지만 수정사항이 검증되고 준비되기에는 너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이며 캐나다는 상황이 특히 유리하게 진행된다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옵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휠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 기본 마진은 비슷합니다. 실제로 아우디는 제로에서 시작하여 자체 파워 유닛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어떤 제조업체도 이러한 조건에서 도전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우디 R26은 순위가 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지만 직선 구간에서 명백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독일팀의 새로운 팀 프린시펄인 마티아 비노토는 신중하게 말을 선택했습니다. 격차의 대부분은 엔진과 관련이 있으며 직선에서 속도가 없을 때는 방어를 위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배터리가 소진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후방 날개와 가변 기하학은 8개 중 가장 정교하여 공기 저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는 우선적으로 파워의 결함을 메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030년은 아우디가 진정으로 정상에서 경쟁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이지만 아두오가 그 경로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노토가 말했듯이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무시하기에는 순진한 정치적 차원이 있습니다. 패독의 비공식 대화를 통해 읽어보면 메르세데스가 첫 세 경주에서 자신의 잠재력의 일부를 보여주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페라리가 모든 힘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격차를 극대화하고 아두오, 즉 아두오 번호 T에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FIA는 차이를 평준화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제조사들은 시스템을 다루는데 능숙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두오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게임 내의 게임이며 마이애미에서 첫 번째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레드불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페라리에서 가져온 솔루션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기구에서 공기를 불어넣는 방식, 그 탄소 구성 요소를 배기구 앞에 배치하여 후면 하중을 극대화하고 후면 축으로 하중을 이동시키며 차동 장치를 수정하고 후륜에 더 많은 그립을 확보하여 디퓨저에 더 많은 공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레드불은 과체중 상태이므로 차량을 경량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레드불은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예정된 업데이트를 마이애미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차량 개발에도 지연이 있습니다.
레드불은 엔진에 관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번 엔진에 접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모든 문제는 샤에시 때문입니다. 샤에시가 단일 좌석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후면 그립이 부족하여 계속해서 후미가 미끄러지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언더스티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로란 메키가 말했듯이 주행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 경우 페라리의 솔루션을 복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란 메키는 정직하게 상황에 접근하기로 선택했으며 서사적 지름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공한 설명은 레드불이 RB21 개발을 2025년 마지막 경기까지 진행하기로 선택했으며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월드 챔피언십이 마지막 체커 깃발까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스 팀장이 말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2026년을 바라보는 것은 도망치기에는 너무 간단한 방법이었고 다음 해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맹목적인 신뢰의 행위였으며 2025년의 한계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였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지금 지불되고 있으며 RB22의 개발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어려운 조건에서 밀턴 케인즈의 바람 터널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랙에서 환상적으로 번역되지 않는 것들, 이것은 2배의 무게를 가집니다. 매키어는 이를 변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년처럼 우리는 한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팀은 상황을 뒤집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2025년의 반전, 시즌 초반의 어려움 이후 마지막 9경기에서 6승 팀의 기억 속에 여전히 생생하며 동기부여의 연료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른 해입니다. 다른 규정과 단순히 더 세게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프레데리크 바세르와 토토 울프는 이미 같은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마이애미. 실제로 마이애미에서 새로운 세계 챔피언이 탄생할 것입니다. 페라리의 팀 프린시펄이 그렇게 말했으며 토토 울프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의 인정처럼 들리는 무언가를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첫 두 경주에서 절대적인 지배를 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 스죽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마이애미가 일종의 재출발이 될 것입니다. 팀들은 하이브리드 시대의 새로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플로리다에서 도착할 업데이트는 상대적인 가치들을 변경할 것입니다. 페라리, 레드불, 울프의 윌리엄스처럼 추격자로 오는 팀들은 이 개발 창구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부 관찰자인 리카르도 파트레제가 정확한 논리를 가진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공개 집합 테스트로 휴식을 활용하여 팀들이 시뮬레이터가 아닌 트랙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테스트해야 한다면 특히 엔진과 관련하여 트랙에 나가야 한다고 전직 드라이버가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제안이지만 패독의 기분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휴식은 기회이며 돌아가지 않는 매일은 5월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하루입니다. 마이애미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와 함께 약속이나 위협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 다르며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거의 다른 포뮬러 1에 대한 것입니다. 빈 엔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2031년에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지, 아두 시스템에 대해, 그리고 페라리는 4% 이상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엔진과 관련된 2개의 업데이트 패키지가 있으며 레드불의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 말을 하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포뮬러 1과 페라리에 관한 어떤 비디오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